내가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줘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내 실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구나를 정말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초보분께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첫 시작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벽 기상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부터 시작하셨냐면 부동산 관련 책을 계속 읽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포츠 채널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부동산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부동산 관련 채널만 보고 있다고 해요. 책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일단은 투자에 대한 마인드, 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본인이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이런 뭐 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를 하다 보면요. 수준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으니까 그 격차에 따른 되게 본인의 좌절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너무 비교도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좀 드렸던 이야기를 우리 소치님들에게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많은 실패를 하고 나서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책이었어요, 책. 근데 누군가는 나는 지금 당장 빨리 뭐 강의 듣고 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실패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이건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실패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느꼈던 것은 내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밟듯이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나를 좀 다져 나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책이 좋았어요. 근데 뭐 책도 보면 우리가 정말 수많은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책 추천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막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책이라는 것도 나에게 맞는 책이 있다는 거죠. 정말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좋아하겠지만 또 저는 그렇게 분석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본인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 본인이 성장해 나간 이야기. 저는 그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좋은 곳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면 일단 내가 책을 사지 않고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책이 더 좋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거.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좋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사연자분 말씀처럼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강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강의가 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좀 가볍게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큰 틀이 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이랑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로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도 항상 공부도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스터디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야겠죠.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단계별로 설명하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고요. 오늘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공부는 뭐냐면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혼자 하는 공부. 좋은 대학에 가는 분들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학원, 과외, 이런 거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그런 좋은 대학에 가는 분들의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부동산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생각해요. 결국엔 혼자. 근데 혼자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강의는 되게 일방적이고요. 되게 수동적이죠.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어떤 큰 방향성을 잡기에는 이게 좋죠. 근데 우리가 계속 강의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지식에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공부. 근데 이 혼자 하는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관심.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동산에, 어떤 아파트에, 어떤 지역에. 그리고 이 관심을 갖고 이걸 궁금해야 돼요. 궁금. 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뭔가 궁금한데, 이 가격이 궁금한데, 이 입지가 뭔가 궁금한데, 뭐가 계속 내가 궁금증이 발생해야 돼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답을 스스로 찾아봐야 되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계속 그걸 해결해야 돼요. 저는 다행히 제 성향이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찾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그 답을 스스로 찾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무료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데이터나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는 거죠. 이 가격이 지금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여기 지금 입지가 어떻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호갱노노 같은 데 보면 뭐 상권이나 학원가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을 가야 되죠. 현장.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 아파트의 동서남북에 뭐가 있지? 이 상권은 어떤 종류로 형성이 되어 있지?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길을 건너야 되는지, 그럼 학원가는 밀집이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지금 학원가의 모습이 뭐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가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기 정말 유명한 대형 체인의 학원가가 들어와 있는지, 여기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게 잘 되어 있는지, 일자리는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이해하냐면 가격을 이해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가격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요. 웬만하면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죠. 그래서 소장님, 근데 저는 여기가 왜 이 가격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유독 여기를 뭐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보다 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여기는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왔는데 여기는 이번에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요. 소장님이 얘기해줘요. 아, 근데 여기는 여기 주변에 딱 붙어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주변 환경이 별로예요. 그래서 너무 붙어 있는 곳은 선호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곳은 최근에 분양 경쟁률이 거의 인접해 있는데 분양 경쟁률이 어떤 곳은 미달이 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분양가도 비슷해요. 근데 물어봤더니 여기는 이전에 분양한 곳들과 거의 하나의 단지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단지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긴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대단지를 되게 좋아한대요. 뭔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는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것은 그냥 부동산에 이렇게 물어보면 현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그 작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 이 단지와 이 단지가 차이가 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공부법, 이게 결국에는 혼자 하는 공부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강의를 아예 듣지 않고 제가 스스로 지역을 분석하고 궁금한 걸 찾아내고 현장을 가고 거기서 또 답을 얻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나의 이 부동산 지식이 와, 정말 급상승하는구나.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줘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내 실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구나를 정말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컸던 원인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자분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강의를 듣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방법, 혼자만의 공부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찌님들께서 특히 그 사연자분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공부해 나가야 하지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게 내가 2년 하고 끝내야지, 3년 하고 끝내야지, 내가 5년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공부라는 것은 그냥 평생 해야 돼요. 내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나는 길게 보고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조급증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지금도 정말 부동산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길게 보기 때문이죠. 저는 이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